평가의 질 중에서 이번에는 내용 관련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스팅 퀄리티는 특히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알았는지 평가하게 되는 교사들에게 적합한 주제입니다.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Content Related Validity라는 더 큰 범주 아래 Content Related Evidence가 있고 그 다음 Achievement Testing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Content Related Validity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내용 관련 타당도이죠. 내용 관련 타당도. 그리고 이전에는 간단히 내용 타당도라고 많이 썼어요. 그럼 관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다른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관련이라는 말이 왜 중간에 생겼는지 이것은 나중에 validity를 정리하면서 그때 가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정의를 보면 검사 문항에 검사 문항인데 여기서 검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검사 문항이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나타낸다. 즉 시험 문항이 있으면은 그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 그 내용 대변입니다. 교육평가 용어사전이라는 책에서 나온 정의이고요. 이것은 한국교육평가학회에서 편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정의는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이라고 해서 AERA, APA, NCME라는 미국의 저명한 세계의 평가 전문 협회에서 편찬한 스탠더즈라는 책입니다. 이 세 가지 협회에서 공동으로 교육 심리 테스팅에 관한 스탠더즈를 편찬한 것인데 테스팅계에서는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교육평가 용어사전은 한국어로 평가에 관한 용어들을 정리 설명해 놓은 것이고 아마도 연도로 보아서는 이것은 2004년이고 여기서는 먼저 1986년도에 나왔죠. 아마 이 사전을 편찬할 때 스탠다드를 참조를 했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나 개념은 같은 선상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스탠다드의 정의에 의하면 the degree, 정도, 어떤 정도냐, the test items, 검사 문항이 representative,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 some defined domain of content, 어떤 정의된 그 내용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 domai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범위 영역이라는 말로 테스팅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죠? 검사 문항이 그 내용을 이 경우에는 그 정의된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를 보는 그 대변의 정도이다입니다. 그 키 단어는 내용이 되겠어요. content.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정의는 content related validity 뿐 아니라 다른 테스팅 이전에 한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테스팅 퀄리티에 관한 정의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많은 그 테스팅 문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그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이해에 좋겠다 하고 의역한 것입니다. It is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test content and the test objectives defined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일치의 정도입니다. 뭐와 뭐가 일치하느냐 하면은 테스트 컨텐트하고 그 다음 테스트 목적을 define 해 놓았겠죠. 그래서 시험 문항 테스트 아이템즈 컨텐트라고 해도 되겠고 시험의 내용과 그 시험 목적하고의 일치하는 정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correspondence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 다른 문헌에서는 match라는 말도 많이 써요. 같은 말이겠죠. 다른 말로 또 표시하면 the degree to which test items are relevant to the test objectives. 그러니까 검사 문항의 그 테스트 오브젝티브에 적합한 정도이다. 뭐 일치하는 것이나 적합한 것이나 비슷한 말이죠. 또 뭐 근사한 말로는 대변하는 정도이다. 조금씩 뜻의 차이가 있겠죠. 뭐 크게 보아서는 같겠습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구별하라. 뭐 이런 시험 문제는 없겠어요.
테스트 오브젝티브라는 말은 그 오브젝티브보다 더 큰 영역은 purpose죠. 그 시험 목적, 시험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말이 objectives고요. 다 같은 말이고 이런 용어들로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content domain 혹은 test content domain defined 이렇게 되겠죠. 항상 이 define이 많이 뭘 테스트한다라고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지 분명히 그 검사 개발하는 사람들도 어떤 것을 개발할지 알게 되겠죠. How to gather evidence for content-related validity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validation을 한다면 그 내용 타당도와 관련해서 어떤 증거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 가지와 관련해서 증거를 모아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라고 할 때 그와 적합한 그 주제들은 그 내용이 적합하냐, 그 다음 그 내용이 목표한 바를 잘 대변하느냐, 그 다음 잘 망라하느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제5가와 6가라고 했을 때 그 중간고사의 시험 목적은 이 내용에서 내는 거죠. 그럼 그 5가와 6가가 목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구조로서는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to infinitive 나오고, 그 다음 그 친구 소개하기, 길묻기 이런 거는 이런 구조로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능.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펑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서는 그 취미와 여행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노션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실러버스 짜는 데 보면은 structural syllabus, functional syllabus, notional syllabus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approach를 다 썼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할 때 먼저 content representativeness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증거가 말하는 바는 This evidence shows whether the test items represent the content domain defined and to what degree they do. 테스트 아이템이 정의된 그 내용 영역을 잘 대변하며 또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에 대한 증거를 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representative 같은 경우에 우리 이런 목적이 있을 때 테스트 문항을 개발할 때 관심사가 그것이 취미를 대표할 수 있느냐, 질환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다음 길 묻는 것을 이 목적으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데는 어떤 아이템이 가장 적당할까,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주안점을 두게 되겠어요. representative가 적절한 경우에는 특히 그 시험 문항 수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때 혹은 시험 시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퀴즈 같은 5분짜리 같은 경우에 문항을 많이 못 내겠죠. 만약에 낸다면은 그날 어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잘 대변하는 것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출한 것이 샘플이 되겠는데 이것을 content representativeness라고 하기도 하고 sample representativeness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모든 문항은 배운 것에 대한 어떤 샘플이 되잖아요. 배운 것을 다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를 샘플하기 때문이죠. 그럼 content relevance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적합하냐 이 말은 This evidence shows whether test items are related to the content domain defined and to what degree they do. 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목표 아까 같은 거죠. 있을 때 이것들이 문항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그 시험 내용이 되니까 그 어느 정도로 관계되긴 하느냐 이런 문제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이라는 이 노션을 다룬다고 볼 때 라이딩 문제를 낸다고 해봅시다. 그럼 라이딩 프롬프트로서 지시사항이 10일 동안 호주 여행을 하도록 자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호주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또 다른 만약에 라이딩 디렉션을 낸다면 호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이런 문항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여행과 더 관계되는 것은 아마 전자의 그 문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테이크홈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항을 2개 낼 수 있다 하면은 둘 다 여행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거니까 두 개 다 내어볼 수 있겠죠. 그 relevance의 그 degree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그 다음 세 번째로 content coverage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This evidence demonstrates the degree to which the test items cover the content domain defined. 시험 문항들이 그 정의된 영역을, 컨텐트 영역을 잘 커버를 하느냐, 그리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이 시험 문항의 내용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좋으려면 이게 전부 지금 목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만약에 6문제만 딱 낼 수 있다면 각각 하나씩 그 문항을 이 주제에 대해서 내면 되겠죠. 근데 내가 12문제까지 가능하다 하면은 제론드에서 2문항, 그다음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2문항, 증거 소개 2문항, 길묻기 2문항, 나머지 각각에서 2문항 이렇게 내면은 커버리지가 가장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그러면 5가에서만 다 나왔다 이러면 그 컨텐트 커버리지는 그 낮아지겠죠.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느낄지 상상이 가겠죠. 앞에 세 개에서 보았을 때 이 content relevance, representative 그리고 그 coverage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이 증거가 좋은 거냐, 충분한 거냐, 적합한 거냐 이거에 대한 이 판단은 judgmental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in content related validity, expert judgments play an integral part. 스탠다드에 나오는 말인데 이 내용이라는 말은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좋으냐,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그 어떤 통계라든지 뭐 숫자를 써서 보여줘서 증명을 하고 이런 것으로는 잘 안 된다 말이고, 이 judgmental이라는 말은 그 비판적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딱 보아서 안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은 그 판단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적인 거는 그 내용이 연관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통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그 어떤 이런 quantitative한 것이 아니고 qualitative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judgmental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The interpretations about content validity is judgmental. 통계보다는 그래서 descriptive하게 하고, 그래서 딱 리더가 봤을 때 이게 에비던스가 있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서 그 그림도 가져오고 문항도 몇 개인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대변 그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백업 그 디스커션이나 디스크립션을 말로서 잘 내야 되겠어요. 컨텐트 밸리디티는 어치브먼트 테스트하고 연관이 높습니다. 그럼 어치브먼트 테스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프로피션시 테스트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고사는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성취고사를 하죠. 성취고사는 어떤 상황에서 개발이 되고 사용되느냐 하면은 교실 상황, 학교 상황, 그리고 학원과 같은 프로그램 상황에서 쓰여지고 개발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이 있고요. 측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걸 보는 거죠. 보통 이러한 교육기관에서는 그 합성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 놓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성취했는지 보는 그 achievement 테스트도 목적이 specific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proficiency 테스트는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proficiency test assesses how test takers are proficient. 얼마나 그 proficient한지,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independent of any courses, schools and programs입니다. 어떤 특정한 코스나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독립적입니다. 그런 것들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어느 특정 프로그램과 연관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겠죠. 왜 거기서 배운 것만 다루느냐라고. 그래서 the content domain of a proficiency test is context free.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자유롭습니다. program free and textbook free.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특정 교과서 같은 데 구애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TOEFL, TOEIC, IELTS 같은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는 구체적인 뭐 동명사를 가르친다, 부정사를 가르친다 이런 목적이 없겠죠. 일반적인 능력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배워왔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테스트 오브젝티브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시험은 어떤 영어 능력을 측정한다. 뭐 이렇게 목표가 진술될 수 있겠죠. 어치브먼트 테스트에서는 시험 목적이 teaching objective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사실이라서 계속 보겠습니다. 상기시켜 봅시다. 컨텐트 밸리디티가 이전에 뭐의 일치사항이었느냐면은 테스트 컨텐트, 아이템 컨텐트하고 테스트 오브젝티브하고 뭐 그러니까 측정한다고 말하는 것을 측정하느냐, 측정한다고 내세우는 그 내용을 측정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성취고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바로 teaching objective가 됩니다. 가르치는 내용, 배운 내용을 측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치브먼트 테스트에는 이 테스트 컨텐트, 즉 아이템의 컨텐트가 바로 테스트 오브젝티브이며 그 테스트 오브젝티브는 티칭 오브젝티브가 됩니다. 이 세 개는 똑같은 것이 되겠고요. 결국은 컨텐트 related evidence는 이것 두 개와의 매칭이기도 하지만은 이거와의 매칭이기도 하고 또 이거와의 매칭이기도 하죠. 즉 the match between test content and teaching objectives. 그러니까 그 시험 문항의 컨텐트가 바로 teaching objective를 다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성취고사에서 컨텐트 밸리디티는 시험 문항과 바로 학습 목표 간의 일치 혹은 반영 정도이다. 로 되겠습니다. 성취고사에서 150 이펙트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150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테스팅이 역으로 티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어치브먼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 150 이펙트가 이런 것이 되려면은 그 성취고사는 바로 teaching objective를 측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teaching objective를 많이 반영해야 된단 말이죠. 그 조금만 반영하게 되면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잘 반영했을 경우에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내용 타당도를 얻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 학생들 러닝 그리고 교사들의 티칭에 대해서 해로운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운 것이 시험에 나타나지 않거나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 성취고사 경우에 테스트 컨텐트는 그 테스트 오브젝티브하고 일치되는 것이 컨텐트 밸리디티인데 이때의 테스트 오브젝티브는 성취고사의 경우에 바로 티칭 오브젝티브가 된다. 이것이 잘 일치할 경우에 그 컨텐트 related validity는 enhance가 되는 겁니다. 올라갈 거고요. 그랬을 때 beneficial 150 이펙트를 가져오게 된다입니다. 교사 임용고시에서는 아마 이 주제가 단골 소문감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